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소다마 12월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오, 은겸 씨 오늘 완전히 파티룩이야. 파티룩을 제가 입고 왔네요. 이렇게. 연말 모임에 요즘에는 네. 그 일반인들도 우리 보통 사람들도 뭐 드레스 코드는 아니지만 네. 약간 파티 기분 맞추고 싶어서 막 맞아요. 쇼핑몰 검색했는데 오늘 은겸 씨가 너무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화면으로는 이렇게 별 표시가 잘 안 되는데 네, 여기 막 보면 털도 막 있어. 12월에 제일 어.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막 여기 소매 다 망사, 시스루 이런 게 많잖아요. 연말룩이어가지고. 맞아. 저도 보면 이게 소매가 지금 짧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봄옷이 아니라 가을옷이 아니라 이게 진짜로 맞아요. 겨울옷이고 사실 요즘에 다 난방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니까 코트 속에다가 입고 그쵸.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기분 낼 땐 좀 추워도 그쵸. 되지. 원래 여름에 덥게 입고 겨울에 춥게 그쵸. 입어야 미인이라고 하잖아. 네. 패셔니스타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예쁘다고 오늘 했는데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연말에 좀 아이디어가 될 것 그쵸, 같아. 제가 남은 12월 제가 매주 한번 선보여 볼게요. 그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네. 저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뭐지 파티룩이랑은 아니지만 좀 조금 색다르게 입고 싶을 때 네. 겨울에 목티나 니트 말고 좀 다른 거 입고 싶을 때 그쵸.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약간 파티하는 기분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네. 오늘 주제가 파티할 기분은 아니네. 그쵸. 좀 이번 주제 살짝 어두운 얘기가 좀 많았죠. 우리가 저희도 들어오기 전에 2019년 한번 정리하면서 올해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랬더니 물론 좋은 일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좋은 일은 네. 금방 머릿속에 사라지고 그쵸. 조금 안 좋은 일만 더 기억에 막, 남는 특히 법이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 김건모 씨가 결혼이라는 좋은 이슈도 있는데 네. 또 조금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그러니까 조금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뭐. 사실 오늘이 녹화 날 전날인 어제 김건모 씨 프로포즈 맞아요. 방송까지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정말 너무 극과 극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가 올해 극과 극의 인물은 제가 봤을 땐 김건모 씨인 것 같아요. 네. 진짜 50살 넘으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인데 또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 그쵸. 사실 이 사건을 전한 사람이 강용석이에요. 맞아요. 강용석 변호사인데 강용석 변호사가 좀 약간 대중의 신뢰를 잃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또 강용석 변호사가 한 말을 또 안 믿기에는 또 그래. 그쵸. 그 사람이 자기 이름 걸고 이렇게 지금 변호사인데, 불편을 걸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팩트는 있을 것이다.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연예인도 사생활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술집도 갈 수 있고 호위 말하는 룸사랑도 갈 수 있는데 막 그 주제가 막 성폭행이라느니 뭐라니 이런 거는 조금 정말 가정이 이미 있는 사람이 그런 일에 휘말렸다면 이혼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그건데 그렇죠. 결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터져서 어쨌든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진실을 밝혀야 생각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대요. 왜 이렇게 혼인신고를 또 서두르셨을까?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김건모 씨 팬으로서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구설수에 김건모 씨 이름이 오르고 내린다는 그 자체가 그쵸. 아마 지금 같이 사실 와이프 예비 신부. 예비 신부도 예비 와이프도 조금 그럴 거고 김건모 씨 자체도 조금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인데 강용석 씨가 막 했다면 그쵸. 그것도 조금 근데 법에 대해서 강용석 씨가 더 바삭하게 잘 알 텐데 자기가 처벌할 걸 감수하고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진 않았을 거라고 일단 사람들이 생각이 다, 들고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이래서 미루지 않았을까. 미리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네. 뭐 원래 디스패치나 이런 데도 뭔가 사고가 내기 전에 본인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본인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쵸. 뭐 이제 공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나. 근데 모든 게 원래는 각각 일어난 사건인데 이런 게 터져버리면 네, 이렇게 짜집게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 얘기를 만들 수밖에 없고 또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진실이 빨리 밝혀져가지고 김건모 씨가 멋진 해명, 멋진 진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될지. 네. 사실 저도 조금 모든 게 예전에는 조금 약간 제가 연예인들 말을 좀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고 그쵸. 설마 이 사람이 팬심이 또 있고. 거짓말 할까 그랬는데 우리
안재현 씨나 구하라 씨 사건 보면 이제는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처음엔 저도 막 안재현 씨 나쁘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네가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 했는데 또 어떤 편에서는 구하라 씨가 아니 저기 구혜선 씨가. 구혜선 씨, 구하라 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구혜선 씨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행보에서는 구혜선 씨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사실 뭐 제가 제 입장은 아니겠지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를 거기 때문에 이게 언론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맞아요. 음. 아, 이번에 좀 이번 연도가 지난 끝자락에 이렇게 터지게 돼서 왠지 그 김관모 씨의 예비 신부는 뭔가 새해가 새해답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새해부터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진실일지 아닌지, 대중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몇몇 분들은 저 결혼했어요 하고 뭐 어디 막 산에 가서 사진 찍었고 발리나 어디 가서 결혼한 다음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것 같아.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고. 원래 정말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거다라는 말이. 그다음에 왜냐면 좋은 일 하기 전에는 꼭 나쁜 일이 낀다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보면 로또만 당첨돼도 어떻게 알고 다 와가지고 막 별 사람들이 다 돈 꺼달라고 한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 생길 거면 그러니까 김건모 씨도 좋은 일에 대한 그런 거라면 빨리 진실을 밝히셔가지고 훌훌 털어내고 멋진 5월에 신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2019년에 사실 뭐 연예인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도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어요. 가장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고유정 씨. 맞아요. 또 그 연쇄 살인마나 이렇게 사이코패스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성별 중에 여자는 없었잖아요. 그렇지. 네, 좀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이었어요. 고유정 씨가 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 가냘픈 여성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남자를 자기 심지어 전 건장하대요. 남편을, 건장한 자기 남편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해가지고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신을 훼손했잖아요. 그렇죠. 훼손하고 또 아이가 있는데 자기의 결혼한 남편의 아이를 잔인하게 그렇죠. 죽고 얼굴도 너무나 얼굴은 또 청순하게 생겼더라고요. 나름. 물론 이런 얼굴이 범죄형 얼굴이라는 건 아니지만 네. 정말 네. 그리고 또 그분이 뭔가 환경적으로도 약간 불우한 환경이 아니세요. 맞아요. 불우한 환경도 아니고 부모가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도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근데 또 이렇게 고유정 사건이 저는 대박이라고 느낀 게 그 보통 시신이 한 점이라도 나오는데 이렇게 토막살인을 할 경우에 근데 나오질 않잖아요 지금. 너무 철저한 그러니까 거지. 너무 철저하고 너무 훼손이 심각한 거죠. 그리고 그렇지, 바다에 던진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그렇지. 원래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떠 올라와야 되는데 얼마나 훼손 정도가 심각하면 떠오르지도 않냐 이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게 뭐냐면 그걸 다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이다. 계획했다는 거. 계획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한테 혹시나 모를 화살이 올까봐 그걸 또 다 무마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는 아닌데 알리바이는 아닌데 발음 이상해지네.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아주 계획적이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 아 정말 근데 또 고유정 씨도 무서웠지만 이 정말 연쇄 살인마가 또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저 우리 영화도 있고 연극도 나왔죠. 살인의 추억에 나왔던 네. 거 이춘재 씨, 이춘재 씨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가 했다 밝혔고 그분 때문에 무고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나 아니라고 했는데 경찰이 나 막 잡아놓고 막 구속하고 압박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불었다. 이 사건도 커졌잖아요. 대단해. 근데 그 사람도 가정이 있고 그니까요. 집이 있는데 공소시효 끝났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무 무서워.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도 무섭지만 이번에도 터졌던 일 중에 하나 어떤 아이 뭐죠?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를 나영이 사건이 나영이 있었죠, 사건. 그 나영이 사건에 그 사람이 이제 곧 출소하잖아요, 지금. 너무 무서워. 출소를 해서 제작진들이 그 나영이 사건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네 집에 갔는데 와이프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 더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그랬는데 원래는 자상한 사람이라면서. 남편이 그랬는데 네. 하고 제작진 이혼 안 하냐고 하니까 이혼 왜 하냐고. 집에선 가정적인 사람이고 자상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 나영이는 집 근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보면
아는 사람이 저지르는 게 맞다는 것 같아요. 그 화성에서도 그 길을 다 알고 주변에 다 있는데 설마 이 사람이 그랬을까 해가지고 다 그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시켰는데 한 거 아니야. 자기 자꾸 제외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니까 얼싸좋다 하고 지금 계속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고 그 사람이 내 지나가는 옆에 내 옆에 누굴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동백꽃 필 무렵도 내가 요즘에 빠져 있었는데 그 드라마 보면 거기서도 연쇄살인마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나오는데 왜 그랬냐고 했을 때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밥 먹고 가 이런 거 있지. 네. 너는 괜찮아. 이런 것들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점점 현대 사회에서 친절이 없어져야 돼. 친절도 없어져야 되고 호의. 그러니까 그 호의가 나한테는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 거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뭐 쳐다볼 때 눈빛이 됐어요. 잔돈 가져요. 네. 이런 것들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무시는 내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그 무시했다고 그 사람은 죽일 만한 일인가? 그니까요. 그다음에 호의도 호의를 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얼굴을 싹 가리고 표정을 없이 지내야 될 것 같아. 그 PC방 김성수 살인 사건도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좀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나를 그랬다가 그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럴 수 있다 하고 그 사람들 자기를 막 정당화시키잖아.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살인의 방법이 너무 다 막 잔인하고 토막을 하고 무슨 얼굴에 80방을 찌르고. 와우 정말. 그러니까 물론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예전에는 이러니까 이랬다가 아니라 저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 뭐냐면 의붓아버지가 계속 한 여자애를 성폭행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의붓아버지를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형을 받았어. 근데 네. 그 여자애가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기다려준다는 거야. 난 그거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약간 살인에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요즘의 사건들은 이유가 없고 고유정 씨는 뭐냐면 자기 전 남편이 자기 친아들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게 싫어서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 지금 현 남편이 옛날에 데려온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까 걔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재혼한 남편과 자기 아들과 자기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고 왜 그랬는지. 사실 돌아가신 전 남편 같은 경우는 말하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자기 아들 보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끝난 그 거죠. 아들 만나러 가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에서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얼마나 좋아서. 그니까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진짜. 사실 우리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남편이 이럴 줄 몰랐어. 우리 아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그 말을 제일 많이 할 사람이 고유정 전 남편인 것 같고 지금 재판 중인데 재판 중에서도 뭐 검사님이 무서워서 대답을 못 하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뭔가 막 되게 연약한 척은 아니어도 근데 지금 또 감옥에서 생활은 되게 잘한대요. 밥도 잘 먹고. 저는 그 감옥 생활 들었던 것 중에 무서웠던 게 그 어. 나영애 사건. 맞아. 그 사람 그분이 감옥에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게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알고 있대. 근데 우리가 보면 개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네. 범죄자의 얼굴을 뭐 공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야죠. 그건.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게 이제 옳은 건지 모르겠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범죄를 이미 저질렀던 사람은 2번 저지를 수도 있고 안 저지르면 다행이지만 그걸 저희가 조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피할 수 있는 거니까 얼굴을 한번 공개를 해줘야 우리도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데. 제가 아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보면 거기서도 애를 유괴를 해가지고 전도연 씨 애를 유괴를 해가지고 그 애를 죽여요. 죽였는데 전도연 씨는 그 살인범이 이웃에 있는 사람이었어. 찾아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나는 괜찮다라는 거야. 자기 아들은 이미 죽고 나는 용서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죽여놓고 자기 혼자 합리화인 용서받았대. 거예요. 합리화. 근데 막 그래서 전도연이 분을 떠는 거야. 근데 요즘에 사람들 다 그런 거 같아. 이 죄 지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감옥에 가서 벌을 죄값을 받았다. 치렀다. 그렇지만 나영이는 항상 여기다가
그쵸. 그거 누가 보상해 줄 거냐고. 그 정말 가슴에 있고, 그다음에 고유정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전 남편의 부모들이라든지 남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 남편, 그리고 현 남편의 아이,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보상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감옥에 가 있다고 되나? 이미 어. 망가지고 무너졌잖아. 사라졌는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우리 세월호나 무슨 사건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은 밥을 먹으면 근데요. 자식 잃고 밥 먹어. 밥 안 먹고 있으면 너 언제까지 밥 안 먹고 그렇게 할 거야? 아우 징그러. 그다음에 보상금 때문에 조금 뭐 얘기하면, 그래 너 애 죽었는데 보상 받았잖아. 그 돈으로 잘 살면 되지. 또 뭐 하면 그 돈으로 잘 살려고 잘 사냐? 이게 사람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뭐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불쌍도 하고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이 심한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또 요즘에 치를 떨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안인득. 오. 방화범이잖아요. 그니까요. 걔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방화를 해놓고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나오면 그걸 기다렸다가 또 사람들을 비상계단에서 찌르고. 근데 또 지금 재판 중인데 또 자기 변명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저는 이분도 정말 그거지만 이번에 정준영 씨랑 최종훈 씨가 이번에 실형을 받았는데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신청했대요 또.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뭐냐면 다 저질러 놓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심각할 줄. 그다음에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법이라는 게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조심하게 되는 게 우리가 이런 방송도 하고 있지만 말인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딱 해놓고 나서 그럴 줄 몰랐다. 진짜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로 진짜 내가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또 내가 봤을 때는 정준영 씨네하고 최종훈 씨는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죠. 자기가 희희덕거리고 웃고 다니는 게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그 여성분들은 어떻게 할 건데? 뭘로 보상해 줄 건데?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에 이런 거 한번 뜨면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게 해외 사이트로 날라지면 이제 그건 우리나라의 IP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도 삭제도. 그러니까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시고 무슨 생각으로 용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가족이 당해봤다고 생각을 해야 그때서야 알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분들 중에서는 재판 중이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공소시효가 안 끝난 사건도 있고요. 근데 지금 감옥에서 실형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너무 세상이 무섭고, 정말 법이 어떻게 좀 바뀌어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더 보호받고, 이런 죄를 지으면 다시는 안 된다는 좀 약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좀 흘렀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올해 또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슈가 된 게 CCTV. CCTV. 그다음에 혼자 사는 여자들. 그렇죠. 보안키. 그다음에 주거 침입이냐, 주거 침입. 강간 미수냐. 우리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 많았잖아요. 그니까. 우리 신림동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여자분이 그쵸. 오는데 뒤에 남자 따라가면서. 따라오고 네. 들어왔던데 문 두드리고 막 잡고 또 그 비밀번호 눌러보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위층에서 손내가 도망가고. 도망 왜 가냐고. 뭐 볼일 있어서 들어온 거 아니었어? 근데 또 그 CCTV가 또 어떻게든 돼가지고 네.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자수를 했는데 뭐 이건 강간 미수는 아니다. 근데 그 집에 왜 들어가? 그러니까 왜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또 왜 비밀번호를 왜 눌러봐? 그러니까. 진짜. 무섭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어. 이번 연도 안에 솔직히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더 보안에 철저해지고 여성분들이 더 경계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요즘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은 거는 당연한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1인 가구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 사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 아파트가 정말 좋은 아파트일수록 폐쇄적이잖아요. 그쵸.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그쵸, 같아. 그쵸. 사실 그냥 개방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탔을 때 정말 무섭죠. 무섭죠. 제 남동생이 저번에 한번 감기가 들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탔더니 같이 타신 아주머니가 너무 무서워하더래. 그래서 제가 내 동생이 저 몇 층에 삽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마스크 쓰고 모자 쓴 게 지금 감기 들고 너무 추워서 그랬는데 같이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불안해할 선량한 수 사람들도 있죠. 의심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건장한 남자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그 사건 타면서 우리 동네 CCTV가 어디 있지? 근데 진짜 계획성 범죄가 무서운 거는 그런 CCTV의 사각지대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획을 저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온 동네에 또 CCTV를 놓으면 개인의 또 인권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개인 방송을 한 명씩 라이브로 키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예전에 그 유튜브 하는 분이 방송을 위해서 카메라를 켜놓는데 그 카메라에 잡힌 거잖아요. 자고 있을 때 누가 들어왔다 나간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그게 뭐냐면 CCTV로 모든 걸 보장한다고 하는 거 사적인 공간.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옷 갈아입는 공공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이나 뭐 이런 데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또 사적인 공간이죠. 거기다가 또 CCTV를 틀어놓으면 또 CCTV 검사하는 그쵸, 그쵸.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유출해가지고 또 팔고. 이차 범죄가 진짜,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디까지 안 해야 될지 정말 논란의 연속인 것 왠지 같아요. 이 CCTV 관련해서는 좀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에 좀 강력한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런데 또 막상 CCTV 다 해냈는데 범죄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봤대. 그때만 또 안 됐다. 또 영상이 지워졌다.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만 또 다 됐는데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하지. 저도 가끔 요즘에 차량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끔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왜요? 그때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제 차가 있던 쪽 앞에 자기가 뭘 놨는데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혹시 블랙박스 좀 볼 수 무슨 있냐.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 주차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자전거를 새로 샀는데 자전거가 없어졌대. 어떡해. 그래서 제 차가 주차한 곳에서 이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보여줄 수 있냐.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위치가 또 아니어가지고 그 시간대는 또 아니었나 봐. 없더라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블랙박스나 CCTV 이것도 다 이제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를 그러니까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올해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엠넷. 엠넷 조작. 선거 조작은 아니지. 그때 선거 조작이지. 선거 조작이죠. 투표를 했는데도 그 투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투표권이 다 없어진 거 알아서 엠넷에서 조작을 해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엠넷이라는 방송이 되게 거대 미디어잖아요. 그쵸. 사실 우리 그런 TV 방송 때문에 스타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또 이제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 의심하잖아. 근데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의심은 했지만 진짜 믿었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순위 조작을 해서 결국엔 결과가 지금 어때요? 다 활동이 중단되고. 그렇지, 다 망했지. 그러니까 순위 조작 몇 명으로 인해서 다수가 지금 같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제가 무슨 방송 프로그램이니까 손이 조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그 방송국이더라고. 그 아이들이 그 프로젝트 그룹이 되잖아요. 네. 프로젝트 그룹이 되면 거기에 모든 이익이 방송국이 갖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걔네들도 뭐 하냐면 기획사에다가 돈 받고 프로젝트 그룹 만들어가지고 돈 받고 거기 PD가 아주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미리 미션곡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끼리 뽑은 센터가 1위야. 근데 그 뽑은 센터를 갖다가 바꾸고 다른 방법으로 뽑겠어 하고 힘을 자제시키고. 그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신나게 히히덕거리고 놀고 파티하고 시민들을 기만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스타가 되고 싶은 아이들, 데뷔의 기회를 갖고 싶은 아이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또 뭐야 갑자기 엠넷이 조작 방송이다니까 조작 방송에 나온 사람들밖에 돼버리고 그러니까요. 활동도 중지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순위 방송에서 또 계약해가지고 애들이 막 5, 6년씩 계약하고 앨범도 안 내주고 다른 데 가려고 했더니 가지도 못하고 계약은 이미 잡혀 있고 활동도 안 하고 팬들은 이미 막 투표권에 대해서 환불받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환불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환불을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아마 방송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PD 하나 처분하는 걸로 하겠지. 그쵸.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 이슈가 안 되고 또 다시 또 이런 방송들이 나오는데 근데 또 이런 방송이 열광하는 게 우리가 약간 신데렐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열광하고 그들의 스토리를 듣고 또 열광하는데 정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또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처벌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가지고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좀 사실 아이들을
아이돌을 꿈꾸는 애들 되게 많잖아. 그쵸, 엄청나죠. 그 프로듀서 원원 같은 경우에도 101명이 지원을 해서 11명이 데뷔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101명이 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요. 뭐 이런 애들 들어보면 8살 때부터 춤을 췄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가요계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음원 차트에서도 사재기. 박경 씨가 이슈에 떴더라고요. 근데 박경 씨가 실명을 거론했죠. 누구 음반 사세가지고 순위 조작하는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박경 씨가 멋있는 것 같아. 맞아요. 내가 실명을 거론한 거 처벌 받을게. 니네들도 사재기 한 거 처벌 받아. 멋있는 것 같아. 아니 그 사재기에 대한 것도 진짜 요즘 차트를 보면 저도 느껴요. 이 누구지? 근데 일단 들어보자. 1등의 곡이니까. 우리가 멜론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1등부터 메디 그거 음악 많이 다운받잖아. 그리고 순위권에 딱 들어오면 일단 눌러보죠. 재생을 하죠. 그렇지. 그러면 비싼 돈을 주고 사재기를 해서 걔네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본전을 뽑겠죠. 사실 요즘에 이런 순위 조작은 우리나라에 너무 만연한 게 뭐냐면 우리 포털 사이트나 사이트들이 권력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 뭐 쇼핑만 하더라도 만약에 파티복 검색할 때도 진짜 파티복으로 검색한 단어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순위를 맞아요. 살 수가 있어요. 돈 주고 사는 거죠, 다. 공공연하게 저한테 증거를 대세요 하면 저 증거는 없지만 공공연하게 우리 쇼핑몰이나 뭐 하면 전화가 오잖아요. 순위 올리게 해주겠다고. 그쵸. 근데 다 이런 것도 다 이런 거에 시초예요.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에 맛집 같은 것도 그렇지. 맛집 사장님들이 와서 공짜로 줄 테니까 포스팅 해달라고 뭔가 대가를 지불한 홍보성 포스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막 그런 게 진짜 맛집으로 거듭이 나버리는 거고. 사실 맞아. 우리가 부산 여행 간다. 그러면 부산 동네에 있는 사람 모르니까 검색으로 부산 맛집 쳐보면 그 포스팅에 뜨는 것 중에 그쵸. 하나를 가려고 하죠. 그쵸.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청바지만 살려고 해도 청바지 요즘 뭐 입어야 될지 모르니까 포스팅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어마다 또 약간의 그리고 또 기업이나 우리 쇼핑몰 하는 사람들 같은 입장에서는 그 검색어를 자기 안에 넣으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쵸. 공식적인 돈이겠죠, 이때는. 근데 그런 것들의 일환인 것 같아, 이게. 이 사재기 되게 웃긴 게, 이 사재기 한 그 순위 1등하고 있는 차트의 그 연령대를 살펴보면, 이제 아무래도 사재기다 보니까 막 50대 연령층에서 1등, 이러니까.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은. 어떻게 50대 연령층에서 이 노래가 1등이냐. 그렇지. 엄마 아빠가 사준 거네. 그니까. 엄마 아빠가 사준 거네. 사재기 그런 옵션은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20대에는 비싼가 보다.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음반을 팔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그 음원을 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다운받고 뭐 하고 뭐 언제 몇 시에 공개됩니다 하고 공개돼가지고 그 순간에서 차트 안에 몇 위까지 안 오르가면 근데 제일 아리송한 게 되게 그런 뭔가 가수들이나 영화 배우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보면 안 된다. 난리치자. 뭐 저작권 위반이다 이러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불법으로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그런 분들은 같은 동종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지금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제 소비자가 불법 다운하면 그러는데 자기들은 불법적인 거죠. 그쵸. 그리고 공정한 거래, 공정한 인기, 공정한 순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알리셔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번 결국은 다 수익을- 돈이겠죠 뭐. 번 수익은 또 문제. 그러니까 점점 거대 기획사들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 거대 기획사가 있어야 이런 것도 사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정말 문제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정말 올해 사회적인 문제는 되게 잔인한 살인 그리고 그 살인범들이 너무 뻔뻔한 얼굴 그쵸. 그게, 뻔뻔한 이중성. 그게 정말 저는 큰 이슈였고 네. 그다음에 연예계에서는 순위 조작 순위 조작.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어떤 순위저든 그러니까 뭐니까 우리가 뭐 투표를 해가지고 신입을 발견하는 그런 순위 조작도 그렇고 기존 음반 판매하는 순위 조작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순위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아니라 정보가 다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걸 그리고 자료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한 그러니까. 납득이 가능한 그런 자료를 봐야 이제 사람들도 인정을 하지 않을까. 전화 이슈도 실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소비자 검증단이 와가지고 그쵸. 지금 콜이 오고 있나 안 오고 네. 있나, 이제 IP가 어디서 오는가 그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연도에 막바지지만 좀 이런 걸 토대로 다음 연도부터는 좀 뭔가 바뀌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쁜 일이 나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좋은 일도 생겨요. 그쵸. 나쁜 일을 다시 일으키지 말자 하고 이제 법도 개정될 것이고 방송 규칙도 변경될 것이고 뭔가 하는 운동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네. 2019년에 이런 나쁜 일이 있었지만 이런 나쁜 일을 저희가 욕하고 우리 그래서 못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한번 대안을 생각해보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